제목이 명을 잃고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구절에서 제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목재, 즉 나무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인재, 특히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명은 빛이자 생명력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어떤 거대한 정치적 인물이 그 모든 빛과 권력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다. 조선 중종 4년 한 아이가 충청도 금산에서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남사고였고 훗날 그는 격암이라는 호로 불리며 조선 최고의 예언가로 기억될 운명이었다. 1509년부터 1571년까지 살았던 이 인물이 남긴 격암유록은 단순한 애연서를 넘어 한국사를 관통하는 신비로운 코드북이 되었다. 격암 남사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산중에 은거하며 천문과 지리, 역학과 의학을 두루 섭렵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늘의 기운을 읽고 땅의 맥을 파악하는 초인적 능력을 지녔다고 전했다. 그의 눈에는 시간이 직선이 아닌 원환으로 보였고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젊은 시절부터 남달랐던 그는 밤마다 별을 관찰하며 천체의 움직임에서 인간사의 변화를 읽어냈다. 어느 날 밤 격암은 꿈에서 흰 옷을 입은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자신을 천상의 사자라 밝히며 격암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전수했다고 전해진다. 꿈에서 깨어난 격암은 갑자기 머릿속에 무수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수백 년 후의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펼쳐졌다. 그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예언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격암유록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예언들이 실제로 적중해 왔다는 사실이다. 외적이 대마도를 건너 조선 땅을 유린하리라는 구절은 임진왜란을 정확히 예견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예언을 읽었을 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여겼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평화로운 교역이 이어지고 있었고 일본이 조선을 침입할 이유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592년 4월 왜군이 푸산포에 상륙하자 모든 이들이 격암의 해안에 경탄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예언이었다. 외인이 30년간 이 땅을 다스리리니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한을 품고 살리라는 구절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를 정확히 묘사했다. 더 놀라운 것은 강점기의 기간까지 정확히 맞춘 것이었다. 35년이 아닌 30년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실질적인 식민통치 기간을 의미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심지어 해방 후 분단까지도 예견했다. 한 나라가 둘로 갈라져 형제끼리 피를 흘리는 날이 오리라며 6.25 전쟁을 암시했다. 북에서 내려온 붉은 깃발과 남에서 올라온 푸른 깃발이 38도선에서 맞서리니 그 결과 온 땅이 폐허가 되리라는 구절은 한국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격암유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역사의 예언서로 인정받게 되었다. 근현대사에 들어서도 격암의 예언은 계속 적중했다. 새로운 공화국이 일어나되 여러 번 무너지기를 반복하리라는 구절은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정확히 묘사한다. 제1공화국부터 현재의 제6공화국까지 각각의 정부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과정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군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오되 그 시대 또한 백성의 힘으로 막을 내리리라는 예언은 군사 정권의 등장과 민주화 운동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격암유록 중에서도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 바로 21세기 정치 격변에 관한 예언들이다. 이 예언들은 특별히 암호화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실마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격암은 왜 이 부분만 유독 어렵게 암호화했을까? 아마도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라 직접적으로 기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격암유록의 가장 은밀한 장에는 21세기 한국 정치사를 결정지을 운명적 예언이 숨겨져 있다. 이 예언들은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징과 암호를 세심하게 해독해야 한다. 격암이 왜 이 부분만큼은 유독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핵심이 되는 예언부터 살펴보자. 제목이 명을 잃고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구절에서 제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격암유록의 해석 체계에서 제목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목재, 즉 나무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인재, 특히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명은 빛이자 생명력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어떤 거대한 정치적 인물이 그 모든 빛과 권력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다. 이는 단순한 죽음이나 은퇴를 의미하지 않는다. 격암유록에서 땅은 근본, 즉 출발점을 상징한다. 권력의 정점에서 아무것도 없던 출발점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모든 것을 잃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완전한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핵심 예언은 호남의 별이 서쪽 하늘에서 영원히 사라지니라는 구절이다. 호남은 지리적으로는 전라도 지역을 가리키지만 격암유록의 상징 체계에서는 특정한 정치적 뿌리와 기반을 의미한다. 별은 밤하늘을 밝히는 존재로서 지도자나 권력자를 상징한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으로 종말과 끝을 뜻한다. 영원히 사라진다는 표현은 일시적인 실패나 좌절이 아닌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소멸을 의미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방향성이다. 호남에서 시작된 별이 서쪽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이동을 암시한다. 이는 정치적 여정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이라는 정치적 기반에서 출발하여 서쪽, 즉 충청이나 서울 지역에서 그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을 예언한 것일까? 세 번째 예언은 시간적 맥락을 제공한다. 정유년에 시작된 꿈이 병오년에 재가 되리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정유년은 2017년이고 병오년은 2026년이다. 2017년에 무언가 중대한 변화나 시작이 있었고 그것이 2026년에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재가 된다는 표현은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보다 더 완전한 종료를 나타내는 표현은 없다. 2017년을 돌이켜보면 실로 격변의 해였다.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정권의 출범, 정치 지형의 완전한 재편이 일어났다. 그때 시작된 어떤 정치적 흐름이나 꿈이 2026년에 완전히 막을 내릴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 예언은 더욱 구체적이다.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해, 그 자리엔 빈 땅만 남으리라는 구절이다. 큰 나무는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자란 거대한 존재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는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해온 인물이나 세력을 상징한다. 뿌리째 뽑힌다는 것은 단순한 실각이 아니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완전한 제거를 뜻한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 다시 싹을 틔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리엔 빈 땅만 남는다는 표현이 흥미롭다. 이는 단순한 파괴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빈 땅에는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수 있고 새로운 나무가 자랄 수 있다. 즉, 기존 질서의 완전한 종료 후에 새로운 정치적 질서가 등장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예언은 동쪽에서 일어난 자, 서쪽 땅에서 숨을 거두리니라는 구절이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으로 시작과 출발을 상징한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으로 끝과 마무리를 의미한다. 어떤 인물이 동쪽에서 정치적 여정을 시작했지만
서쪽에서 그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숨을 거둔다는 표현이 물리적 죽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생명의 종료를 의미하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예언들의 징조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변화들을 격암유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놀라운 일치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권의 지각 변동, 기존 질서의 동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연속은 모두 격암이 예견한 대변혁의 전조로 볼 수 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격변이 동시에 발생하는 패턴도 주목할 만하다. 격암유록에는 하늘이 진노하여 땅이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함께 요동치리라는 구절이 있다. 최근 들어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동시에 정치적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격암이 예견한 대변혁의 징조일까? 특히 호남 지역과 서쪽 방향의 상징적 의미는 현재의 정치 지형과 묘하게 일치한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의 핵심 기반 지역이었고 서쪽은 충청 지역과 수도권 서부를 포함한다. 격암의 예언에서 호남의 별이 서쪽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해석할 때 더욱 의미심장하다. 숫자 26, 즉 2026년의 역학적 해석도 흥미롭다. 동양 역학에서 이는 음의 수이고 6은 양의 수다. 2와 6이 만나면 변화와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26을 더하면 8이 되는데 8은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상징하는 수다. 이는 2026년이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감록에는 정도령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리라는 예언이 있다. 이는 기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을 암시한다. 격암유록의 예언과 연결해보면 2026년 기존 정치 세력의 완전한 소멸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토정비결의 2026년 정치 운세 해석도 주목할 만하다. 큰 바위가 굴러떨어져 계곡을 메우리니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이 나리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격암유록의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예언과 맥을 같이 한다. 기존의 거대한 존재가 사라진 후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점성술의 관점에서도 2026년은 특별한 해다. 병오년은 불과 말의 해로 역동적 변화와 빠른 전환을 상징한다. 특히 이 해의 천체 배치는 권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암시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목성과 토성의 특별한 배치가 기존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는 동방의 한 지도자가 서쪽에서 별이 되어 사라지리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격암유록의 호남의 별이 서쪽 하늘에서 사라진다는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시공간을 초월한 예언가들이 같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이 모든 예언들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예언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의 흐름이 지속될 경우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따라 예언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격암 남사고 자신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의 예언서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예언은 경고이지 운명이 아니다. 사람이 깨달으면 하늘도 뜻을 바꾸리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예언의 진정한 목적이 미래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각성시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2026년의 예언은 과연 실현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징조들을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예언이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 과정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힌 자리에 빈 땅이 남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역사는 언제나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다. 격암의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한 시대의 완전한 종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것이다. 2026년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2026년 격암의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정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힌 자리에 빈 땅만 남는다는 예언이 실현되면 그 이후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언 실행 후의 정치 지형도를 그려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특정 인물의 완전한 정치적 소멸이다. 이러한 완전한 소멸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정치적 네트워크, 지지 기반, 그리고 이념적 구조까지도 함께 해체될 것이다. 제가 된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완전한 정치적 진공 상태를 만들어낼 것이다. 기존 정치 세력의 공백은 필연적으로 권력 재편 과정을 촉발할 것이다. 거대한 정치적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메우려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격암유록에는 큰 바람이 불어 모든 것을 흩어놓으리니 그 후에야 새로운 질서가 서리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공백기 동안의 혼란과 격동을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리더십의 부상을 위한 터전은 이미 마련되고 있을 것이다. 빈 땅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다는 예언처럼 기존 질서가 완전히 해체된 후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치적 리더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새로운 리더십은 기존의 정치적 관습이나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새로운 구심점의 등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격암유록에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로운 빛이 솟아오른다는 구절이 있다. 정치적 공백과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를 수습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인물이나 세력이 갑작스럽게 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도 예상된다. 정치적 리더십의 완전한 교체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과 정책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리더십의 비전에 따라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제공할 것이다. 국제 관계에서의 위상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한국 정치의 상징적 인물이 완전히 사라지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도 변화할 것이다. 이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새로운 리더십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입지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치적 격변기에는 무엇보다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격암유록에는 큰 변화의 시대에는 물과 같이 유연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구절이 있다.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역사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격변의 시대에는 표면적인 현상에 현혹되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다. 격암 남사고가 500년 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과 패턴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와 같은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격암의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분명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힌 자리에 빈 땅만 남는다는 예언은 턱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장 큰 발전과 진보는 종종 가장 큰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일어났다. 조선 왕조의 몰락은 근대 한국의 시작이었고, 일제강점기의 고통은 광복의 기쁨으로 승화되었다. 마찬가지로 2026년의 정치적 격변도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격암 남사고는 단순히 파멸을 예언한 것이 아니다. 그는 낡은 것이 사라져야만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다는 자연의 법칙을 예언한 것이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밝아오듯 2026년의 변화도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필연적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격암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것이다. 우리는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이자 참여자가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 미래예언 채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